런던 국방정보국 지하 회의실. 베테랑 분석관 루이스 하퍼는 30년 경력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책상 위 보고서 표지에는 단 한 줄. 우리가 틀렸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새로운 동맹을 찾아야 했고 아시아 국가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경계 대상, 일본은 오래된 파트너, 인도는 잠재력. 그리고 한국. 회의 테이블에서 늘 마지막 순서로 언급되던 형식적으로만 포함된 이름. 하퍼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K-팝과 드라마를 수출하는 나라, 분단 국가, 그 정도였다. 하지만 6개월간의 조사 결과는 달랐다.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 시스템을 추적하고 공급망 지도를 그리면서 하퍼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니 영국 전체가 한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일 이 문서가 상부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하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보고서 첫 장을 넘겼다. 외무부 회의실. 장관들과 분석관들이 둘러앉은 테이블 위에는 아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구는 많지만 인프라가 불안정합니다. 동남아시아는 통합성이 부족합니다. 한국은요? 누군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외무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삼성, LG 같은 기업들도 있죠. 문화 수출도 활발하고.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은 목록에 있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단 국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 회의 자료 속 한국 섹션은 2페이지에 불과했다.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그렇게 한국은 또다시 뒤로 밀렸다. 그러나 그날 오후 하퍼의 보고서가 총리실에 도착했다. 비서관이 첫 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같은 회의실. 이번엔 총리가 직접 참석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하퍼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화면이 셋으로 나뉘었다. 여권 데이터, 산업 생산 지표, 행정 시스템.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입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 상위 3위. 이것은 전 세계가 한국 국민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데이터가 쏟아졌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멈추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이 멈춥니다. 외무장관이 손을 들었다. 대체 공급처가 없습니다. 하퍼의 대답은 단호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0%. 이들이 없으면 테슬라도 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 화면. 행정 시스템. 한국은 단일 디지털 신분증으로 모든 국민을 연결했습니다. 병원 예약, 세금 신고, 투표까지.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코로나19 때 하루 만에 전 국민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우리는 왜 목록 맨 뒤에 두고 있었습니까? 총리가 팔짱을 꼈다. 계속하시죠. 하퍼가 세계 지도를 띄웠다. 붉은 선들이 한반도에서 뻗어나갔다. 한국이 단순히 몇 개 산업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이 산업들이 모두 병목 지점입니다. 대만의 TSMC가 아무리 뛰어나도 한국산 소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조선소 위성사진.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40%. 특히 LNG 운반선은 70% 이상입니다. 유럽이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뭘 사용합니까? 그 배들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국방장관이 말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인프라 전체를 장악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자료. 현대차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배터리, 수소전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삼성과 LG의 올레드 패널 없이 어떻게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하퍼가 모든 화면을 동시에 띄웠다. 요점은 이겁니다, 총리님. 한국이 빠지면 세계가 멈춥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스마트폰, 전기차, 데이터 센터 생산이 중단됩니다. 이건 무역 문제가 아니라 문명 작동의 문제입니다. 외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뭘 본 겁니까? 하퍼가 쓴웃음을 지었다. K-팝이요. 드라마를요. 무대 위 조명만 보고
무대 아래 철골 구조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퍼가 공장 사진들을 띄웠다. 24시간 불이 켜진 시설, 정밀한 생산 라인. 이제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데이터.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은 급락했지만 한국의 곡선은 거의 수평을 유지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시스템을 설계했으니까요. 한국의 주요 공장들은 평시부터 전시 체제로 운영됩니다. 자동화율 90% 이상. 공급망 이중화, 삼중화. 이건 효율성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울산 공장 위성 사진. 부품 제조부터 선적까지 반경 10km 안에서 해결됩니다. 72시간 안에 완성차가 배에 실립니다. 이건 군수 공장입니다. 민간 제품을 만들지만 전시 전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공장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국민입니다. 교육과 병역 데이터. 대학 진학률 70%. 모든 남성은 최소 18개월 군 복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조직 운영, 비상 대응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례. 대구 집단 감염, 하루 확진자 900명. 3주 만에 통제했습니다. 48시간 만에 임시병원 10개. 72시간 만에 전국 검사소 600개. 일주일 만에 마스크 배급 시스템. 군대가? 아닙니다. 공무원, 기업, 자원봉사자들이 했습니다. 총리가 물었다. 한국이 평시에도 전시처럼 작동한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70년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 적으로 만들면 안 되는 나라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퍼가 콘서트 사진을 띄웠다.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 마지막 카드입니다. 세계 지도 위 보라색 점들. 런던, 파리, 뉴욕, 상파울루. 2019년 방탄소년단이 런던 웸블리에서 공연했습니다. 9만 성 매진. 2번. 3분 만에 완판. 그게 외교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팬덤입니다. 군대와 같습니다. 통계자료. 전 세계 K-팝 팬 추정치 1억 8천만 명. 80%가 한국 밖. 평균 연령 24세. SNS 활성 사용자. 구매력과 정치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트위터 분석. 보이콧 운동 사례. 2021년 한 중국 브랜드가 한국 아이돌을 모욕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전 세계 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브랜드는 일주일 만에 사과하고 매출 40% 급락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때 K-팝 팬들이 트럼프 유세에 허위 예약 100만 건으로 행사를 무력화했습니다. 조직한 사람?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퍼진 움직임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다. 이건 비정규 정보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국가 차원의 여론전과 똑같습니다. 넷플릭스 통계. 2021년 오징어 게임 94개국 1위. 1억 1천만 가구 시청. 전 세계 1억 명이 동시에 한국 콘텐츠를 소비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제품을 삽니다. 시뮬레이션 화면. 만약 한국이 위기에 처한다면 첫 24시간 SNS 캠페인. 1억 명 참여. 48시간 청원 운동. 72시간 소비 보이콧. 일주일 거리 시위. 2주일 국제 여론 형성. 이건 군대가 아니지만 군대보다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며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지휘 계통도 없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총리가 말했다. 문화가 방패가 된 겁니까? 방패이자 창입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건 전 세계 수억 명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건 20세기 동맹이 아니라 21세기 네트워크 국가입니다. 총리가 창가로 걸어갔다. 하퍼, 당신의 결론은 뭡니까? 총리님, 우리는 틀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흥국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은 신흥국이 아닙니다. 완성된 국가입니다. 우리가 찾던 파트너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경제적 안정성, 기술력, 공급망, 위기 대응, 국제적 영향력. 한국은 이 모든 걸 갖췄습니다. 수십 년 전에 통상장관이 말했다. 하지만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북한을 약점으로 봤지만 한국에게 북한은
70년간의 생존 훈련장이었습니다. 매일 전쟁 가능성을 안고 살면서도 세계 10위 경제, 문화 강국, 기술 선도국이 됐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단련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북한과 대화하면서 일본과 경쟁합니다. 미국 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이건 종속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우리가 찾던 파트너는 새로 떠오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국가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총리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재분류하시오. 기술, 국방, 에너지, 문화전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재점검하시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일 후 BBC 저녁 9시 뉴스. 총리 관저 앞. 영국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로 뉴스가 퍼졌다. CNN, 알자지라, NHK, 런던 한인타운 식당에서 교포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BBC 특집 다큐. 우리가 보지 못한 거인 현대 한국을 이해하다. 반도체 공장, LNG 운반선, 전기차 배터리.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서류와 씨름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10년 앞서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세미나실. 교수가 칠판에 썼다. 20세기 강국은 영토 자원 군사력이고 21세기 강국은 기술 네트워크 소프트 파워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21세기 모델의 완성형입니다. 소셜미디어가 폭발했다. 평생 한국이 인정받기를 기다렸다. 영국이 드디어 따라잡았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70년 만에 기술 강국. 존경한다. 서울 청와대. 한국 정부 대변인. 영국의 발표를 환영합니다.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완성된 국가라는 표현에 대해선 완성된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진화하는 국가는 있습니다. 다큐 마지막 장면. 런던 피카딜리 전광판. 우리는 거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동안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막. 세계 지도는 이미 바뀌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6개월 후 런던 히드로 공항. 한국 대통령 전용기 착륙. 영국 총리가 직접 나와 악수했다. 버킹엄 궁전 국빈 만찬. 대한민국과 영국, 우리는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날 밤 런던 타워 브리지가 태극기 색으로 밝혀졌다. 하퍼는 창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틀렸다. 하지만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간다. 보고서 한 줄이 세계를 바꿨다.